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시장이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너무 깝깝한 시장이었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 두 가지 정도 좋은 재료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삼성전자의 저 자사주 매입, 그리고 3조 원대 소각,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했고, 정부의 밸류업 관련된 내용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양시장 다 좀 큰 양선을 뽑고 마감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 2.1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아쉽죠. 0.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시가총액 1위에서 삼성전자하고 알테오젠 두 종목에서 희비가 엇갈려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부터 지난주 말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를 제가 좀 켜놨는데요. 이런 구간이 여기도 사상 최고가였었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사상 최고가를.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주가는 한 번에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돌파했다가 이렇게 조정받더라도 되돌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좀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나스닥 시장 마찬가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은 가장 강했어요. 그동안 다른 나라들 다 오를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일본 시장도 지금 오늘 한 1% 약간 넘게 1.09%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역시 마찬가지 0.8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음선을 그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건 아까 대부분 아시아 시장이 다 빠졌는데 우리만 좋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좀 있었겠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삼성그룹 쪽에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삼성 SDS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건 뜬금없이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나중에 이 삼성 SDS하고 전자하고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주 나중에 있을 얘기인데 지금 오늘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큰 종목들, 삼성그룹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진작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입으로라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제 와서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밸류업 펀드를 2천억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금 집행한다, 이번 주 내로 자금 집행한다라는 그런 소식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반등은 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차트를 제가 좀 켜놨는데요. 빠져도 너무 빠졌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들, 여기가 8월 5일 날 시장 급락했을 때 저점이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본만 하더라도 8월 5일 저점에서 보면 한 10% 위에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다 10% 정도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저점 근처까지 빠진 상황이에요. 해도 너무했죠.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저점
고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차트 상태 기술적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뭐 추가 상승 시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썩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승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인도 이유도 좀 살펴봐야죠. 자, 수급 한번 살펴보면 자, 외국인들 참 어지간합니다. 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제가 8월 달부터 외국인들 매도한 거 그걸 조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17조 이상 팔았어요. 8, 9, 10 그리고 11월 17조 이상 팔았는데 뭐 상반기에 8월 달에 그렇게 팔기 전에 한 21조 정도 순매수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불과 석 달 반 만에 17조 이상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의 눈에는 뭔가가 좀 안 좋은 뭐 그런 게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오전에 장중에는 이게 매수를 했었어요, 현물시장에서. 근데 매수로 오전장에 매수가 좀 있다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종목들은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선물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시장 오늘 한 1,800억 정도 매수했었네요. 자, 근데 뭐 그전에 팔았다가 샀다가 뭐 그전에 많이 팔았다가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1,800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썩 좋게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한 9,800억 정도 한 10시 때 10시 뭐 한 2, 30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일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많이 매수했을 때가 9,800억 정도를 매수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매수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게 나오면서 이런 수급이 나오면서 아침에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결제 확정이 확 줄었습니다. 미결제 확정이 확 줄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 매수 들어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매도 쳤던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뭐 한국에서 밸류업 펀드 돈 투입한다. 그다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니까 그럼 뭐 조금 챙겨볼까? 이 정도 수급이었다라는 거예요. 9,800억 있을 때. 그러고 오후장 들어서 이 미결제약 정도 급격히 줄면서 매수 규모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그거는 오늘 아침에 단타치로 좀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 이들도 오후장에 좀 팔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수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차트 보면서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저점 그러니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이격도도 워낙 컸죠. 62평선하고 이격도도 워낙 컸고 전저점 근처니까 거의 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반등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빨간 선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한번 잘 보고 나중에도 시장 판단할 때 써먹으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이때 명인들의 복귀 2%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게 62평선이 파란 선이죠. 돌아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하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실패한 반전 신호는 기존 추세의 강화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62평선이 조금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오다가 재차 꺾였죠. 그러니까 기존 추세, 하락 추세는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 겁니다. 요거는 시장에서 차트 그러니까 주가 지수 차트에는 종종 나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좀 익혀두셨다가 나중에도 저 시장 판단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추가로 좀 이렇게 상승할 경우에는
요거는 종목별로 뭐 우리도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추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종목별로 조금 좀 많이 반등 규모가 컸다든가 내지는 실적이 안 좋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상승시에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 많이 약했죠. 자, 이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지금 겨우 깼었네요. 금요일 날 저점은 그 8월 달에 저점을 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거 역시 코스피 시장보다 반등의 강도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요거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급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기관, 외국인 둘 다 같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낫다 싶은 거는 장중에 많이 팔았을 때, 그때보다는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요게 조금 매수로 바뀌어줘야 좀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을 거고, 일단 뭐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 한 번 더 좀 올라와 준다라면, 내일 정도에는 조금 매수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낙폭 과대한 종목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한 종목을 좀 노리셔야 되는데 자리가 확실한 자리에서 노리셔야 됩니다. 조금 어설픈 자리에서 잘못 노리고 따라 들어가다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도 뭐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이나 아니면 거인의 시선을 통해서 확실한 것만 매매하십시오. 어설프게 잘못 쫓아가면 크게 당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그거는 좀 이따가 섹터별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는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섹터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이거 꽤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도 시장 되게 안 좋은데 계속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명인 들여볶기 이 시간에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난주 수요일 거인의 시선 거기서 AI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었고 또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 AI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을 연속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 한글과 컴퓨터하고 그다음 솔트룩스 두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 그 전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노리기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계속 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쌀 때 뭐 하고 있다가 올랐을 때 지난주에 이 한글과 컴퓨터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날이죠. 이날 저 말씀드렸고 또 이날이에요. 이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는 아무 얘기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올라오니까 한글과 컴퓨터 그러고 있어요. 자, 그거 그렇게 갖고 수익 얼마 못 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 어떤 TV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사더라도요. 저 종목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따져보고 얘기를 하는가 그 정도는 구분해 갖고 시청자님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돈을 벌어도 시청자님들이 버는 겁니다. 깨져도 시청자님들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근데 TV 방송에서는 좀 올라간 종목을 얘기해야 좀 시청률이 올라가죠. 시청자님들도 좋아하고. 근데 실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가 주가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뭐 18,000원 정도? 그 정도였네요. 오늘 종가가 23,550원이니까 이 악장에 그렇죠? 이 악장에 따뜻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안 올랐을 때 매수했다라면. 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실적 상당히 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문별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이죠.
자, 이제는 뭐 11월 또 중순 넘어가고 있으니까 내년 시장에 대한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AI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또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지금 뭐 쫓아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저 밑에 있을 때, 안 올랐을 때 말씀드리다가 어느 정도 오르고 다른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 노려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내년도 이후로 본다라면 지금 주가도 많이 싸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또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쫓아가고 이런 매매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조정받는 구간 한번 잘 노려보시면 내년도도 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노려보시고요. 다음 종목 솔트룩스를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지지난주 거인의 시선에서 그대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거인의 시선에서는 두 종목 말씀드린 게 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솔트룩스하고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야인 시대에서는요, 15,000원에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저 목표가를 제가 워낙 좀 높게 드렸어요. 25,000원 제시해 드렸죠.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자, 뭐 어쩌면 다음 주 정도에는 리뷰를 해드려야, 또다시 그 목표가 달성 리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까지는 적자 기업이에요. 자, 보면 뭐 매출액도 268억에서 303억, 308억, 아이고, 꼴랑 5억 늘었네요. 2022년도부터 2023년은. 자,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이익은 93억이나 적자를 냈어요. 근데 이 부분 잘 한번 보시면 제가 다 드렸던 얘기예요. 이거 올라오기 전에 15,000원 추천드리면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어요. AI 기업이죠. AI 기업인데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서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난 거고, 뭐 100장 정도 샀다는데 100장이면 50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적자가 많이 난 건데, 올해 이걸 추천을 해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1년 매출이 308억입니다. 근데 올해 1, 2분기에 매출이 190억 정도 되죠. 1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이 308억도요. 작년 4분기 매출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2, 3분기 합치면 한 138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3분기 실적에서 자, 매출액이 140억 정도가 나왔어요. 140억.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여기 190억에다가 140억 하면 한 330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죠. 작년 매출이 308억인데 1, 2, 3분기 합쳐갖고 330억의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은 이 부분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빠르면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3분기에 18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기업의 특성상 이 솔트룩스 같은 기업은 AI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또 어떤 다른 일반 업체들 쪽에서 이런 걸 계약할 때는 연 단위로 딱딱 끊어갖고 계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매출액 308억 중에 170억이 4분기 매출이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4분기까지 매출을 계산해 보면 330억에다가 작년 수준 정도 잡으면 500억 된다는 얘기죠. 자, 작년에 매출액 308억이었습니다. 올해 3분기에 18억 흑자 전환했고, 자, 그러면 4분기에 일단 온 기로 1년 동안 흑자 전환은 못하겠지만 4분기에 실적 좀 잘 나오면요,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적자폭 또한 되게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AI 검색기, 구버라는 검색기가 있는데요. 요거를 지금 한 몇 달 정도 전에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구버라는 AI를 지금 저 모바일에서는 지금 출시를 안 했었는데 지난주에 모바일 버전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휴대폰으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 그게 오류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솔트룩스 기업 관계자님 만약에 보고 계시면 그거 인증번호가 안 와요. 인증번호가 안 오니까 그거 고치셔야 될 거고요. 자, 이거 거기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 뭐 요거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근데 그게 인증번호가 안 와갖고 인증을 못 해갖고 휴대폰으로 안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냥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물어보니까 제가 로봇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꽤 그럴듯하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써봐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요. 자, 요게 만약에 지금 저 회사 자체 내에서 이거를 좀 테스트한 결과는 저 미국의 그 오픈 AI에서 만든 거 챗GPT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최신성, 정확성 이런 쪽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구버가 좀 잘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지금 현재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한 15.08% 정도 상승했습니다. 쫓아가긴 조금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거 많이 말씀드리고 15,000원대 야인시대에서 추천해드렸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일단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되겠고요. 뭐 새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로봇 섹터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에 누르는 구간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따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30% 지난주 뭐 저 화요일, 수요일 이런 때입니다. 비중 30%까지 채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가격에서 채우셔도 돼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렇게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는 종목이고 왜 그냥 들고 가냐 하면요. 로봇 섹터가 여러분들 쉽게 그냥 지나칠 섹터가 아닙니다. 다음 10배거는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벌써 21,000원에 매수했던 거는 10배거가 한번 나왔죠. 그렇지만 또 다음 10배거도 이쪽 로봇 섹터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게 AI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로봇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자산이 AI죠. 그리고 또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섹터는 어떻게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경우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500배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쪽에 미리 안 들어가 있으면요. 작년에 뭐 에코프로 150만 원 이렇게 갔을 때 100만 원 훌쩍 넘고 그럴 때 다들 거기에 다 몰렸지 않습니까? 미리 산 사람들은 그럴 때 씩 웃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 로봇 섹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포모 현상 나올 겁니다. 잘못하면 그럴 때 따라가시게 됩니다. 절대 안 될 일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싼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뭐 당장 올해 4분기 실적부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발은 없고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올해 봄인가 그때 만들어서 예약 판매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연구용은 9,800만 원, 상업용은 1억 3천. 자, 요거 30대 예약 판매합니다. 그랬는데 30대 완판됐습니다. 그게 4분기 매출로 잡힐 거예요. 자, 그럼 뭐 당장 4분기 실적들도 괜찮게 잘 나올 거고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두 가지예요. 처음은 오준호 교수님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때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새로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어요.
공장 짓고 있는데 이거를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게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서는 부품도 거기서 다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그 공장이 될 겁니다. 원가율은 안 그래도 낮은데 원가율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 종목은 좀 생소하신 종목이실 텐데 요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세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고, 자,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갖고 왔고요. 지금 뭐 이렇게 빠졌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갖고 나왔는데, 자, 이 에이럭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건 뭡니까? 자, 13,000원이죠. 공모가가 16,000원이었어요. 이 공모가 뻥튀기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첫날 기관 외국인들 다 팔았죠. 기관, 특히 한투증권이에요. 거기가 주관사였는데 그 전에 이 공모하기 전에 물량들 이렇게 좀 받은 물량들 첫날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기업들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부터 근절시켜야 돼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러다가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자, 뭐 공모가 16,000원이면 앞에 일자가 하나가 달아났다는 얘기예요. 6,850원. 이 에이럭스는 소형 로봇이나 경량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뭐 지금 시가총액 1,000억 밑으로 빠졌고 희망 공모가보다도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미국이 중국 드론을 제재하죠. 그래서 미국 공군하고 소형 드론을 납품하는 거를 조금 얘기 중인 것 같아요. 요런 거를 확실한 자리에서 사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6,720원이라는 전저점 있죠. 오늘 가격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이 가격 이탈하면 손절을 바로 감행하시면 뭐 그렇게 한 2, 3% 정도 손실해서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튀어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쵸. 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들, 요령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에이럭스는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세 자체를 돌리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설픈 추격 매수는 손실만 키우는 시장이니까 실적되고 향후에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요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야인시대에서 뭐 요런 조건을 갖춘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야인시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